네, 잔명거진 특집 상반기 공채를 뚫어라 2부에서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양그룹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소서 항목별로 역시나 2부에서도 여러분께 지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항목부터 알아볼까요? 네, 자 삼양그룹의 자기소개 첫 번째 항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본인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 그리고 도전 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룬 것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역시 천자인해입니다. 네, 뭐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 있네요. 네. 도전, 인상적인 경험, 그리고 또 이뤄낸 결과,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네요. 네, 예. 옛날에 한 네. 10년 전쯤에는 뭐 지원 동기 아니면 성장 배경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장단점. 그다음에 한 5년 전쯤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뭐 상을 탔던 경험, 동아리 활동이나 그렇게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좀 더 써라. 자세히. 예, 근데 사실 거기서 알고 싶은 게 있는 건데 그거를 구직자에 쓰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SK에서 한번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탔던 경험에 대해서 쓰라는데 남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군대 얘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항목에 단 군대 얘기는 쓰지 말 것. 이런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요즘엔 아예 그래서 아예 물어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어떤 도전을 이뤄냈던 너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써라. 아니면 네가 성취했던 경험에 대해서 써라. 이런 것들을 아예 대놓고 물어보는 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추상적이지만 어떻게 되면 되게 직접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이나 CJ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요즘 다 이렇게 도전에 대해서 써라. 그다음에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네가 노력했던 어떤 노력에 대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물어보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본인이 겪은 경험들이 충분해야 쓸 것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냈던 어떤 성과물들을 잘 표현하는 게 포인트일 것 그쵸. 같은데요. 홍 쌤은 어떻게 좀 작성 포인트를 짚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표님도 좀 좋은 말씀 있었지만 결국 이건 여러분 자기소개서는 똑같아요. 남들하고 비슷하게 쓰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차별화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시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군대 얘기도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학연수 갔다 오신 분들은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 강남 스타일, 그다음에 뭐 비빔밥, 한류, 부채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만만한 게 여러분들 동아리 주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차별화될 수는 어려우니 좀 다른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실 때 그분들이 기업에서 궁금한 건 이 친구가 이런 힘든 도전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어떤 노력과 고민이 있었는지 그게 좀 듣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던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상을 탔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좋은 성취도를 끌어내게 된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전략과 전술을 좀 같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영 학생은 과연 이런 포인트에 잘 맞춰서 작성을 했을런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네. 롯데카드의 모바일 월렛과 관련하여 SNS 채널을 위주로 한 IMC 캠페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삼양만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옷 만들기. 해당 공모전은 롯데카드의 모바일 월렛이 출시되기 전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IMC 전략을 수립하기 전 모바일 월렛의 컨셉부터 정했습니다. 2차 자료 및 관계자 인터뷰, 경쟁사 분석을 통해 성장기 단계에 돌입한 모바일 월렛 시장에서 통신사의 모바일 월렛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새로 등장한 롯데카드 모바일 월렛의 커뮤니케이션 방향은 롯데카드만의 무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롯데그룹의 다양한 계열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컨셉을 제시했습니다. 성별, 연령에서 벗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타겟을 설정했습니다. 노블레스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 등 타겟의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IMC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타겟에 대한 FGI와 서베이를 통해 타겟을 프로파일링했습니다. 타겟의 생활 속 구석구석에서 롯데카드 모바일 월렛과 즐거운 생활을 완성할 수 있도록 IMC 캠페인을 구상하고 단계별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호기심을 끌만한 스토리의 티저 바이럴 영상 기획, 타겟의 관심 유도, 흥미를 끌기 위한 이벤트를 구상했습니다. 또 문화를 소비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타겟을 고려한 영화관을 대여하는 이벤트, 즐거움을 찾는 타겟을 위한 포인트 베팅 프로모션 등 창의적인 IMC 전략과 전술을 제안했습니다. 이 경험은 목표를 수립하고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삼양홀딩스의 홍보인으로서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언론 대응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내 공중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홍보 자료를 발굴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긴 분량 읽느라 일단 너무 수고가 많았고요. 읽기도 잘하네요. 쓰기도 잘하고. 네, 일단 1부에서도 좀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안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 하다 보면 예. 요거는 홍쌤이 좀 좋아할 만한 게 아닐까 싶은 예, 저감이 예. 생각하자면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K-팝 스타의 홍쌤 같은 경우에는 좀 박진영 같이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 굉장히 네네. 좋아하시는 거 있고 예. 저는 약간 양현석처럼 네. 그런 느낌이나 이런 거 있죠. 본인이 중심에 앉아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유희열로 하죠. 울고 막 이런 거 안 돼 울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다양하고 좋은 직무적인 경험을 했다 이런 건 네. 있겠는데 네. 물어보는 것 자체가 가장 힘들었던 도전이나 인상적인 경험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힘들었던 도전이라는 부분이 왜 힘들었던 도전으로 이걸 꼽았는지 힘들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다는 개념은 전혀 없으니까요. 이게 인상적인 경험이라면 왜 인상적이었는지 그게 일종의 가치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물어보는 것엔 좀 대답을 잘 하지 않고 네. 직무적으로 되게 이제 이런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좋은 얘기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은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그랬군요. 예. 홍쌤께서는 그렇다면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를 박진영이 지금 비유해 주셨으니까 비슷하게 한번 심사를 해보죠. 저는 그 부분이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하고 마케팅은 비슷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기도 하고 일단 고객들과 대중들과 소통하는 필드는 비슷해요. 다시 말해 뭐 같은 흑인 음악이라고 하면 거기에 뭐 힙합도 있고 재즈도 있겠죠. 네. 같은 흑인 음악, 다시 말해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은 갖추고 있지만 결국 지향점은 홍보는 기업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부서니까 사내 홍보라든가 사회 홍보를 이제 파트가 나뉘게 되고요. 마케팅은 이제 일반 고객들에게 영업 전략을 구사하는 필드가 돼요.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저는 힙합 오디션을 보는데 너무 재즈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다 보면 롯데라는 단어가 제가 세어보니까 6번 등장하거든요. 롯데 자소서를 쓸 때도 이거보다 롯데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 표현에 있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감춘 상태에서 진행을 네. 했으면 좋겠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내가 다시 말해 이게 마케팅 지원 동기라고 하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홍보 업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무게 중심을 약간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 제가 흑인 음악을 좋아하고 거기서 이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무게 중심이 좀 바뀌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는 유지하시되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한민국에서 네로라는 전문가 두 분이 이렇게 꼼꼼한 조언을 해주시니까 네. 더 완벽한 자소서로 탈바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고쳐야 될 부분 감이 오죠? 네, 아무래도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꼼꼼히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혜리 양도 이제 아까는 지원 동기를 작성 못했기 때문에 소개를 못했고 이번에는 어떻게 잘 작성을 해왔나요? 어떻습니까? 네, 나름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요. 약간 목소리가 작아지는 게. 자, 그렇다면 삼양 인턴을 지원하는 혜리 양의 자기소개를 들어볼 텐데요. 본인에게 가장 힘들었던 도전 또는 인상적인 경험과 그것을 통해서 이룬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게스트하우스를 직접 관리하다. 2013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명동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창업을 도우며 통역 및 객실 관리, 예약 관리, 고객 응대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게스트하우스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첫날부터 게스트하우스 오픈 준비에 투입되었지만 사장 및 실장 그리고 저 어느 누구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본 적도 일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영어를 포함한 일본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그러한 저의 역량을 살려 객실 관리 및 예약 관리 통역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게스트하우스 객실 요금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인 친구와 함께 명동 주변의 게스트하우스를 돌아다니며 가격을 파악하였고 손익구조를 고려하여 객실 요금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등 숙소 예약 사이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저희 게스트하우스의 소개글 및 사진, 객실 요금 등을 올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어떤 가이드라인 하나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첫 한 달 동안은 게스트하우스에 상주하면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은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저희 게스트하우스는 오픈한 지 2달 만에 만실을 이룰 수 있었고 부킹닷컴 사이트 등에서도 평균 평점 8.4라는 결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단 하나의
도전 경험 네네. 사례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자신의 장점들을 많이 어필을 한 자소서가 아닌가 싶은데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일단 더 먼저 궁금한 거는 그 게스트하우스는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네,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 아주 일조했네요. 그래요. 예. 홍쌤부터 들어볼까요 이번에는요? 네. 저는 우선 오늘 나온 학생들 전체적인 특징이 아무래도 문과생들이고 그 작성 자체 서술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부분도 좀 칭찬해주고 싶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처음에 런칭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내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서술해온 내용들이 저는 그걸 좀 분할시켜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면서 시장 조사하고 온라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가격 비교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고 또 현장에서 많은 고객들, 다양한 국적, 문화권, 언어권에, 종교권에 있는 친구들과 소통해왔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조금 전략적인 이야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고객들의 문화권이라든가 국가권은 이미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나름의 뭐 인테리어 전략이라든가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홍보 전략이라든가 객실 여행지 추천이라든가 아마 본인은 아마 지금 간과하고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추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열심히 발로 뛰었다. 여기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이야기 구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고요. 예, 이시안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되게 그냥 어려움이 있었지만 압박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냈다는 얘기라서 네. 기획이라면 지금 홍쌤이 얘기한 대로 좀 기획적인 머리를 굴리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네. 일단 첫 번째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려워서 어쨌단 말인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식으로 행동했으며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 과정이 없고 그냥 압박감이 있었지만 열심히 했다. 이거라서요. 그 중간 과정들이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싹 없으니까 네. 이 질문 자체가 도전했던 힘들었던 도전 이왕면 멋들어지고 되게 블링블링한 도전이 아니라 힘들었던 도전을 굳이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혼난 건 아니고 조금 더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위해서 어떤 부분 고쳐야 될지 감이 오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너무 전체적인 부분만 하고 제 경험 위주로만 서술을 한 것 같아서 좀 더 정말 자소서의 항목이 의도한 바가 뭔지에 맞춰서 좀 더 네. 다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자기소개서 항목도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고 또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삼양그룹의 자기소개서 두 번째 항목 소개해 드릴게요. 본인의 장단점에 대해 기술하고 입사 후 자신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기재해 주십시오. 역시 천자인입니다. 네, 장단점 너무 솔직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 어려운 항목인 것 같은데 네. 뭐 미리 두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장단점의 포인트 한마디로 줄여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솔직이죠. 솔직. 예전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좀 꾸며서 하려고 예. 저는 한 가지를 깊이 빠지는 게 저의 큰 단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뻥을 쳤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구직 과정에서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자네 그렇게 해가 그럼 나가게 막 이런 식으로요. 내 단점을 얘기하고 근데 지금 장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해서 그분도 되게 짜증이 났겠죠. 이런 식으로 좀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솔직함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홍쌤은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주실까요? 장점은 많은 구직자들이 좀 쉽게 적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점이 문제인데요. 이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여러분들 슈퍼맨이에요. 한 사장근 해야 될 만한 역량을 갖고 계시죠. 하지만 유일하게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필드거든요. 그것도 만들지 마세요. 요즘 또 대유행이 그거예요. 저는 우선순위 배분을 잘 못합니다. 근데 뭐 대한민국에서 너는 단점이 어떻게 돼? 나 우선순위 배분을 잘 못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 좀 과감하게 실수했던 부분들을 좀 서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역시 솔직하게 적는 게 또 그렇군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박혜리 양의 장단점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성할 때 솔직하려고 노력을 좀 했나요? 네, 많이 솔직하게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한번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자기관리가 철저한 에너자이저. 저희 가장 큰 강점은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과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입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헬스, 스피닝, 수영, 요가 등의 운동을 해오면서 꾸준히 체력을 키워왔습니다. 바쁜 학기 중에 운동을 하지 못할 경우 바쁘게 지낼 다음 학기를 대비해 방학 2달 동안 항상 운동을 하며 체력을 비축해두었습니다. 저는 공부든 일이든 하물며 놀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넘치는 체력 덕분에 저는 남들에 비해 길고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력을 바탕으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에 강남행 첫 차를 타고 6시 20분 영어학원 수업을 듣는 생활을 2년 동안 하였습니다. 2년 동안 하루에 잠을 6시간가량 자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어 공부에 대한 제 의지가 강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체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삼양에 입사하는 삼양의 에너자이저로서 체력과 정신력 둘 다 갖춘 사원이 되겠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태도이고 그러한 태도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독설의 대가,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 때로는 독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저희 단점입니다. 마케팅 학회에서 마케팅 전략 세미나를 진행 시 마지막엔 발표 및 피드백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칭찬이나 잘한 점보다는 잘못된 점, 고쳐야 될 점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칭찬이나 좋은 말보다 양약고구라는 말처럼 직설적인 조언이 당장은 듣기 거북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의도와는 달리 내성적인 친구들은 저의 말에 상처를 받거나 심한 경우 학회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저의 필터링 없는 직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날카롭지만 부드럽게를 모토로 솔직하게 말은 하되 부드럽게 말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였고 주위 사람들에게 조용히 할 말은 다 한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박혜리 학생의 장단점 들어봤습니다. 예. 민영 양도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두 분의 평을 한꺼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학창 시절 여러 번의 임원을 하며 가장 와 닿았던 영화 속 대사입니다. 책임감이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지켜온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날, 8월 15일. 초등학교 시절 학급의 임원으로서 담임 선생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8월 15일에 반청회를 여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반청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반청회에 참석하는 그분들이 많았지만 점차 참석률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분들이 보다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임원 회의 기간 동안 매년 다른 컨셉트의 반청회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5주년에는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는 체육대회를 열고 최근에는 힐링 여름휴가를 컨셉으로 1박 2일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오락부장 선정은 물론 참가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하여 사상 최대 인원이 모였습니다. 반청회를 함께한 친구들은 다시 오고 싶다며 내년에도 꼭 반청회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채찍질이 된 독자의 피드백. 대학 내일 인턴 시절 주간지에 실릴 PR 기사를 작성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기사를 빠르게 작성하려는 성격 때문에 가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독자에게서 메일을 한 통 받게 됐습니다. 제가 작성한 기사의 오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오타로 인해 장소를 잘못 찾아 고생했지만 좋은 정보는 감사하다는 따뜻한 메일을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단신 기사도 많은 독자가 읽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 이후로는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노력으로 인턴 계약 이후에도 프리랜서 에디터로 활동하며 기사를 꾸준히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삼양홀딩스와 관련된 다양한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얻겠습니다. 또 꼼꼼하게 반복하는 습관을 길러 신속 정확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네. 꽤 비교적 솔직하게 정말 네. 장점과 단점을 두 학생이 다 공개를 해준 것 같습니다. 과연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지 네. 먼저 두 분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이번에 홍 쌤부터 좀 들어볼까요? 우선 저 혜리 학생 네. 자기소개서 내용부터 좀 보면요. 아까 체력 관련된 얘기했던 부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건 내용이 너무 좀 늘려 쓴 경향이 많아요. 지금 첫 단락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3개 문장은 다 통으로 날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라는 단어가 8번 이상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경기원 뽑는 건 아니니까 저는 체력 관련된 얘기 물론 되게 좋아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신입사원들이 갖춰야 될 내구성이 될 거예요. 근데 에피소드 자체가 컨텐츠가 좀 양이 부족하니까 그거 하나 외적으로 뭐 아르바이트가 됐든 다른 대외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필드에서 저희 지치지 않는 체력을 통해서 좋은 성취도를 끌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파이팅이 저에게 있습니다. 뭐 이런 구조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민영 학생 이야기했던 저는 단점을 아주 좋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점이 결국 채널에서 내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소소한 실수가 있었는데 예. 그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를 발휘하는지 그러니까 모든 신입사원들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런 실수를 나는 미리 경험했고 따라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플랜과 계획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언급했던 부분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초등학교 반창회 이력 그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글을 읽으면서 좀 늘려 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임팩트 있게 줄일 수 있으니까
보니까 추가적인 컨텐츠를 좀 넣어서 자소서의 내용 자체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예. 그렇다면 이시안 대표님께서는 또 두 분의 자소서 어떻게 만나보셨나요? 그냥 저는 짧게 평가하면 네. 단점이 딱히 단점처럼 들리지 않는 예, 그러니까 독설의 대가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자기가 정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되게 정직한 사람이다. 근데 좀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민영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좀 기사를 빠르게 작성하려는 성격 이런 게 이제 단점으로 언급이 된 건데 네. 그보다 좀 더 일반화된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가령 성급하다든가 덜렁댄다든가 네. 이런 식의 단점이 있고 그 예로 이런 것이 있었고 하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야지 단점에도 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슬쩍 넘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래요. 이렇게 예. 또 꼼꼼하게 조언을 해주시니까 두 분의 자소서는 더욱더 그러게요. 멋지게 완벽하게 변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조언을 끝으로 잔매거진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잔매거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네 분의 게스트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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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변하지 않는 잔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힘나게 라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